네, 안녕하세요. 런업TV 송PD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맥시멈 쿠션화 종합편 최고의 맥시멈 쿠션화를 찾아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제품 하나하나 비교하는 건 이미 다 끝났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일종의 이제 설정을 하나 해놓고 하나하나 이제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를 좀 비교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 진행을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설정은 뭐냐면 여러분, 바로 이 아식스의 슈퍼블라스트 2를 이겨라. 이 아식스의 슈퍼블라스트 2가 공공의 적이에요. 왜냐면 아식스의 슈퍼블라스트 2가 상품력이 좋아요. 나머지 브랜드들은 그러면 어떤 경쟁력을 갖춰야 이 슈퍼블라스트 2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제품이 갖고 있는 스펙들 간단하게 살펴보고 서로 비교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4개의 모델들을 온전히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4개의 모델이 다 올해 2024년 7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출시하는 신발들이에요. 제일 먼저 출시한 순서대로 보면요, 아식스의 슈퍼블라스트 2가 7월달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뉴발란스가 모어 버전 5를 이제 출시를 했죠. 그리고 한 2주 정도 지나서 푸마의 매그맥스 나이트로가 이제 시장에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아직 출시는 안 했지만 10월 1일에 출시할 브룩스의 글리세린 맥스가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신발 하나를 개발하는데 일반적으로는 1년 6개월, 또 길게는 2년씩 걸려요. 여러분, 이게 되게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브랜드는 2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막 시장에 나오는데 비슷한 시기에 나왔다. 이건 여러분 뭘 의미하냐면 지금 현재 러닝 시장에 맥시멈 쿠션화가 아주 뜨거운 화두라는 겁니다. 그게 트렌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기존에는 없던 포지셔닝입니다. 왜냐면 우리 얘네들이 나오기 전에는 스택하이츠의 높이를 높이는 러닝화는 다 레이싱화에 있었어요. 이런 슈퍼 슈즈 같은 것들을 막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신발들은 슈퍼 슈즈가 아닙니다. 일반 러너들이 신을 수 있는 러닝화예요.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죠. 미드솔의 높이를 좀 높여가지고 충격 흡수를 극대화하고, 그 다음에 그 미드솔에 사용되는 소재도 업그레이드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발력도 높이는 방향으로 이제 이게 개선이 되고 있다. 이게 얘네들을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트렌드거든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 한번 보시면 좋아요. 미드솔의 스택하이츠가 가장 높은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푸마의 매그맥스 나이트로가 제일 높아요. 매그맥스 나이트로의 미드솔의 가장 높은 리오프 쪽이 46mm, 그리고 포오프 쪽이 38mm. 그래서 얘가 오프셋이 8mm거든요. 그 다음으로 스택하이츠가 높은 게 이제 45mm가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슈퍼블라스트 2하고 브룩스의 글리세린 맥스가 스택하이츠의 리오프 쪽 가장 높은 쪽이 45mm예요. 그런데 이제 글리세린 같은 경우는 포오프 쪽이 39mm, 그래서 오프셋이 6mm고요. 슈퍼블라스트 2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 쪽이 45mm, 그리고 포오프 쪽이 37mm, 그래서 이제 오프셋이 8mm입니다. 그래서 이 푸마의 매그맥스 나이트로랑 아식스의 슈퍼블라스트 2는 오프셋이 8mm로 동일해요. 약간 미드솔의 높이가 얘가 1mm가 더 높죠. 딱 얘보다 1mm 높게 이렇게 개발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이건 내 피셜입니다. 확인이 안 돼요. 어쨌든 이 중에 가장 높은 건 요 매그맥스 나이트로가 이제 46mm고요. 그리고 이렇게 맥시멈 쿠션화가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 제일 높이가 낮다고 보이는 게 뉴발란스의 모어 버전 5가 43mm에 40mm. 그래서 오프셋이 4mm거든요. 그래서 이 뉴발란스의 모어 버전 5 같은 경우에는 약간 워킹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약간 용도가 살짝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맥시멈 쿠션화의 범주 안에 들어온다. 어떤 소재를 썼느냐? 이게 이제 또 핵심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미드솔 폼이 브룩스의 글리세린 맥스 리뷰할 때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뭐 전체적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글리세린 맥스에 나눠져 있는 부품을 제가 중량을 재봤더니 미드솔의 중량이 전체 러닝화의 중량의 43% 정도를 차지하더라.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전체 신발의 43%가 미드솔의 중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발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무거운 부품인 이 미드솔의 중량을 줄이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러닝화의 중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드솔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미드솔 소재랑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아식스의 슈퍼블라스트 2는 FF 블라스트 플러스 에코라는 미드솔 소재가 바닥 쪽에 깔려져 있고, 가장 중요한 미드솔이 이제 상층부에 FF 터보 플러스가 사용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 FF 터보 플러스가 바로 이 메타스피드의 전장에 사용되어지는 아식스의 가장 최상위 러닝화의 미드솔 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 슈퍼블라스트 2에 사용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모어 버전 5는 프레시폼 X 1080 버전 13에 사용되어진 것과 동일한 프레시폼 X 미드솔 소재가 사용되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푸마의 매그맥스 나이트로, 매그맥스 나이트로에 사용되어 있는 미드솔 폼은 나이트로 폼이고요. 나이트로 폼은 TPEE 소재랑 텔바 미드솔 소재랑 거기에 질소를 주입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반발력이 좋고 통통 튄다. 마운시 AF 푸마의 매그맥스 나이트로의 미드솔 폼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1일 출시 예정인 글리세린 맥스의 미드솔 폼은 굉장히 소프트한 쿠션감을 자랑하는 이질적인 두 개의 미드솔 폼이 하나의 폼에 들어가 있다. 요게 이제 브룩스의 DNA 튠드라는 미드솔 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각자의 미드솔 폼들이 사용이 되어져 있고요. 얘들의 경쟁력은 뭘로 나타난다? 중량으로 나타난다. 이 중에 가장 가벼운 중량을 나타내고 있는 맥시멈 쿠션화는 바로 아식스의 슈퍼블라스트 2입니다. 260 사이즈 기준으로 240g.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중에 가벼운 중량을 자랑하는 맥시멈 쿠션화는 바로 푸마의 매그맥스 나이트로입니다. 277g. 네, 그 다음으로 가벼운 맥시멈 쿠션화는 바로 브룩스의 글리세린 맥스입니다. 260 사이즈 기준으로 288g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안타깝게도 이 중에 이제 가장 무거운 중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뉴발란스의 모어 버전 5 260 사이즈 기준으로 298g입니다. 네. 이제 중량을 들어보시니까 아시겠죠? 물론 이제 미드솔의 중량으로 이제 신발 전체 중량이 다 이게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전체 중량의 한 40에서 45%가 이제 미드솔의 중량이 차지한다. 뭐 이런 전제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물론 그 외에도 이 어퍼의 중량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쨌든 미드솔의 소재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봤을 때 이제 중량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 이런 거 이제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웃솔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 푸마의 매그맥스 나이트로. 보시면 이제 푸마 그립이 이렇게 사용되어져 있고요. 이 아웃솔의 면적이 가장 넓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푸마의 매그맥스 나이트로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접지력도 좋고 그다음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달릴 때 지형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아웃솔에다가 브랜드 이름을 매기는 데가 또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아식스 그립을 사용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식스에서 사용하는 이 아웃솔도 굉장히 경량 러버예요. 중량이 굉장히 가볍고 내구성도 좋으면서 접지력도 좋은 소재를 아식스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이제 아웃솔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룩스의 글리세린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드텍이라고 해가지고 브룩스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러버의 아웃솔을 쓰고 있고, 굉장히 접지력이 좋으면서 내구성도 좋고 중량도 가볍다. 그리고 뉴발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듀어런스 러버라고 해서 경량 러버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브랜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행 방향에 맞게 전방으로 향해져 있는 러버들이 이렇게 세 개의 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 블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러버 아웃솔이죠. 실제로 매끄러운 젖은 노면 위를 달릴 때는 역시나 가장 안정감이 느껴지는 건 이제 푸마의 매그맥스 나이트로. 그 다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브룩스의 글리세린 맥스의 아웃솔도 굉장히 그립감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마침 제가 이걸 뛸 때 노면이 많이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느낄 수 있었고, 뉴발란스랑 그다음에 아식스를 뛸 때는 이제 노면이 뭐 이렇게 미끄러운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건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아웃솔도 브랜드가 차이를 주면서 쓰고 있다. 여기까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를 숫자로 알려드리기가 되게 이게 애매하고 저의 개인적인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런업TV를 구독하시는 우리 런업이분들도 이제 많아지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 아무래도 정성적인 것도 정량적으로 전환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가지고 전체 총합이 10이라고 보고 제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발란스의 모어 버전 5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걸을 때나 속도가 빨라질 때나 그냥 쿠션감 5에 반발력 5 이런 느낌을 제가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이 매그맥스 나이트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반발력 6에 쿠션감 4 정도의 느낌이다. 그 다음에 속도가 5분대에서 4분대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게 반발력 7에 쿠션감 3으로 변신한다. 그만큼 이 매그맥스 나이트로는 속도가 빨라지고 그 다음 지면을 박차고 케이던스가 올라가면서 이 지면을 박차는 힘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반발력이 더 커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러너분들이 이제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리뷰할 때는 숫자로 설명 안 드렸는데 이 아식스의 슈퍼블라스트 2, 이 슈퍼블라스트 2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얘만 놓고 딱 놓고 보면 얘가 쿠셔너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구분 못 하실 수 있어요. 딱 신어보시면 여러분 미드솔이 푹신푹신하다는 느낌 자체가 안 드실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단단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반발력이 좋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블라스트 2를 쿠션감과 반발력을 굳이 숫자로 표현해보자면 착화하고 서있고 걷기만 해도 쿠션감 3에 반발력 7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택가치가 높은 쿠션화를 구매하시려는 많은 분들이 슈퍼블라스트 2를 구매하려고 노력 중이시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얘는 쿠션감이 좋은 신발이 아니다. 이 슈퍼블라스트 2는 반발력이 포커스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굉장히 특이한 소재를 개발해낸 이 브룩스의 글리세린 맥스는요 5대5가 아니에요. 처음에 딱 신고 딱 서보면 6대6. 반발력도 좋은데? 통통 튀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쿠션감도 굉장히 좋으면서 반발력도 괜찮은데? 이게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쿠션감 6에 반발력 6이잖아요. 그런데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쿠션감이 6에서 5 이하로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쿠션감이 6에서 5로 떨어지고 반발력이 6이 7이 되는 식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땐 쿠션감과 반발력의 합이 12가 되는 거죠. 궁금하시면 나중에 이 브룩스 상세 쇼룸 가서 신어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각각의 4개의 제품은 쿠션감과 반발력이 확연히 차이가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펙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달드려야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거, 가격이겠죠. 네, 정상 소비자가 기준으로 가장 낮은 게 바로 뉴발란스의 모어 버전 5 209,000원. 그리고 두 번째가 푸마의 매그맥스 나이트로와 그 다음에 브룩스의 글리세린 맥스, 둘 다 249,000원이고요 아식스의 슈퍼블라스트 2가 249,000원입니다 그래서 정상 소비자가 기준으로는 뉴발란스의 모어 버전 5 그리고 푸마의 매그맥스 나이트로와 브룩스의 글리세린 맥스가 이제 239,000원으로 동률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높은 가격이 바로 이 아식스의 슈퍼블라스트 2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격 차이가 조금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전달해드리는 정보들을 구매 전에 확실하게 저 영상을 보고 파악을 하신 후에 합리적인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거니까요. 아직까지 이제 각각의 영상을 못 보셨던 분들 계시면 저희 런업TV에 올라져 있는 이제 영상들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댓글에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이제 굉장히 많은 비중이 이제 막 러닝을 시작했다,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뛴다, 가장 빨리 뛰었을 때 한 5분대로 뛰고 거리는 한 5km에서 한 7km 이상을 넘어가진 않는다, 이제 그 정도의 정보가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추가로 개인의 테이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난 쿠션감이 좋은 러닝화를 난 좋아해. 나는 조금 뛸 때 통통 뛰면서 반발력이 좋은 러닝화가 좋던데? 그게 약간 신발이 나를 막 밀어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던데? 라고 하는 거지. 이 두 가지의 취향이 나눠져요, 여러분. 키와 몸무게의 이 밸런스를 봤을 때 나는 좀 과체중에 속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되게 쿠션감이 좋은 걸 선호하십니다. 쿠션감이 좋은 걸 선호하기 때문에 요 3개로 쏠리게 되어 있어요. 이 3모델. 그러면 이 3개의 모델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는데, 착화감이 나에게 맞는지를 봐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발등의 높이가 좀 높으신 분들은 모어 버전 5가 좀 불편하실 수 있고요. 매그맥스 나이트로와 브룩스의 글리세린 맥스 중에 이제 고르시면 되겠죠. 그런데 매그맥스 나이트로와 글리세린 맥스의 이 경험의 차이는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쿠션감을 놓고 보면 글리세린 맥스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반발력, 이 튕겨주는 느낌은 이 매그맥스 나이트로랑 글리세린이랑 거의 얼추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발등이 좀 높아, 나는 좀 과체중이어서 발등이 좀 높고 발볼이 좀 넓고 그래서 공간감이 좀 여유가 좀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매그맥스 나이트로의 설포가 글리세린 맥스보다 조금 더 편해요. 왜냐면 얘는 니트텅이잖아요. 그래서 이 발등의 높이의 변화의 폭을 얘가 아주 넓은 얼라우언스로 받아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편하다고 느껴요, 이 어퍼의 핏을. 그래서 충분히 둘을 신어보시되 어퍼의 핏이 더 맞는 쪽으로 선택하시면 더 좋다. 저는 그게 매그맥스 나이트로로 가실 확률과 글리세린 맥스로 갈 확률이 한 5대5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유형은 또 뭐냐면, 한 번 뛰면 10km 이상을 뛰시고 그 다음에 풀코스를 준비하고 있고, 레이스 당일날 신을 카본 플레이트 러닝화는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조깅할 때 신는 신발도 따로 있어요. 그런데 장거리 러닝이나 또는 이제 트레일런이나 약간 스피드 러닝, 그러니까 인터벌 트레이닝이나 뭐 가속주, 템포런, 이렇게 약간 스피드를 달리해가면서 빠르게 달리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중에 어떤 걸 신는 게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딱 아식스의 슈퍼블라스트 2예요. 중량이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240g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슈퍼블라스트 2를 먼저 추천을 드릴 것 같고, 또 슈퍼블라스트 2에 사용되어 있는 이 미드솔 FF 터보 플러스가 여기 또 물건이잖아요, 여러분. 가벼우면서 반발력이 엄청 좋고 달릴 때 엄청 즐거워요. 그리고 어퍼의 핏도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구할 수만 있다면 슈퍼블라스트 2를 그런 분들한테는 추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할 수가 없다, 대안을 추천해 줄 수 있냐라고 만약 물어보시면 매그맥스 나이트로하고 글리세린 맥스 이 둘을 추천을 해드릴 것 같아요. 어퍼의 핏이 상관이 있지 제품의 기능적인 스펙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해 가셨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슈퍼블라스트 2를 이겨라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모어 버전 5 그리고 매그맥스 나이트로 글리세린 맥스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걸 슈퍼블라스트 2를 이길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택도 없다. 중량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30g, 40g, 50g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 러닝화에 있어서 30g, 40g, 50g의 중량 차다. 이거는 기술의 격차가 그만큼 훨씬 벌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중량을 낮추려는 진짜 뼈를 깎는 노력이 이 세 브랜드 모두 필요하다. 2024년에 처음으로 나온 푸마의 최초의 맥시멈 쿠션화, 그리고 2024년 10월에 출시할 브룩스의 글리세린 맥스 역시 브룩스라는 브랜드가 만든 최초의 맥시멈 쿠션화란 말이죠. 그러니까 버전이 분명히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 버전이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저는 각 브랜드가 갖고 있는 핵심 역량을 모두 쏟아 넣어서 중량을 감소시키는 데 쏟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식스의 슈퍼블라스트 2가 현재로서는 왕좌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방심해서도 안 된다. 왜냐면 이미 쿠션감과 반발력에 있어서는 FF 터보 플러스를 능가하는 미드솔 소재를 장착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구매하기 전에 또 매장 가서 신어보시고 아니면 쇼룸에 가서 신어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비교를 하는 그 과정 자체를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서 신어보는 거 역시도 재밌잖아요, 여러분. 러닝 자체도 즐겨야 되지만 러닝을 즐겁게 하는 러닝 기어도 관심을 가지고 즐기다 보면 또 그 러닝의 즐거움이 또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이런 이제 기쁨을 여러분들도 이제 저처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맥시멈 쿠션화 4종 아식스의 슈퍼블라스트 2를 잡아라. 다음번에는 또 다른 재밌는 테마를 가지고 또 여러분께 다양한 러닝화를 선보여 드릴게요. 저는 또 다음번 테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런업 유어 라이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